학습 목표, 온도와 열의 개념을 이해한다입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떠한 기체가 공간에 있을 때 이 기체 입자들의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하고 있죠. 자, 이 기체의 운동은 이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운동은 어떻게 되죠? 운동 정도는? 네, 활발해지죠. 반대로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운동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는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온도는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온도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우리가 도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절대 온도는 켈빈을 단위로 씁니다. 섭씨 온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1기압에 순수한 물을 얼려요. 그래서 얼기 시작할 때를 0이라고 정하고 반대로 끓여서 끓기 시작할 때를 100으로 정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 해가지고 만들어낸 온도가 섭씨예요. 1도씨 간격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절대 온도는 입자의 온도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어떤 공간에 기체 입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온도를 내리면 내릴수록 운동이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도를 낮추고 계속 낮추다 보면 입자 운동이 느려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정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론상 온도를 낮추면 입자 운동이 정지한 상태가 되겠구나. 그때 그 정지했을 때의 온도를 0이라고 정한 것이 바로 절대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 0켈빈은 섭씨 온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0켈빈의 온도는 영하 273도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섭씨와 절대 온도는 이러한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절대 온도를 대문자 T로 쓰고요. 섭씨 온도를 소문자 T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것이 절대 온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절대 온도는 눈금 간격이 섭씨 온도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상기체는 다음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해요. 이상적인 기체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 평균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운동성과 관련이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이것은 무엇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즉, 절대 온도가 높아질수록 운동성이 높아진다. 즉, 운동 에너지가 높아진다. 요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요거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평균 운동 에너지 EK로 쓰죠. 평균이니까 위에 바를 쓰고요. 이것은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해요. 그때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열입니다. 열은 에너지예요. 예전에는 열이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오늘날에 열은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 이동을 하냐면 온도가 다른 물체가 서로 접촉했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 형태가 바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열은 단위를 킬로칼로리, 칼로리, 그리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의 단위를 씁니다. 이러한 열은 물체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죠. 자, 그리고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열적인 평형이다. 즉,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서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온도차가 있으면은 뭐가 이동한다고 했죠? 열이 이동을 해요. 그럼 온도차가 없으면은
얘랑 얘랑 온도가 똑같다. 그럼 열이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상태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